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정오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11시 20분이네요. 이틀 전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요지는 해외에 불법 은닉되어 있는 권력자들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환수하자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말입니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숨겨놓은 은닉 재산은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닉 재산을 꼭 찾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오늘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은닉 재산을 찾을 때까지 저희들의 노력과 헌신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은닉 재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스위스 은행 비자금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말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저도 안민석 의원의 이 주장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숨겨놓은 해외 은닉 재산을 다 찾아서 국고에 환수하자 하는 주장인데 누가 여기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 앞에는 좀 오래된 한 50년 지난 1960년대의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스위스 비밀 계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여기 나온 정보는 제가 1985년 12월로 월간조선 미스터리 인물 이후락이라는 기사에 다 실렸던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의회 자료를 찾아서 공개한 내용의 이 되풀이인데 다만 여기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어마어마한 부정재산을 보고하고 있고 보관했다고 보고하고 있고 프레이저 보고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데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스위스 비밀 계좌에 뭐 돈 넣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밑에 있었던 이후락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이후락 씨와 관련된 또 서정규 씨와 관련된 서정규 씨는 호남 정유를 설립한 분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구사범 동기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되는 계좌는 번호가 나오고 관리자가 정화섭 이렇게 적혀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공개한 내용인데 여기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민석 의원의 이 주장을 통해서 새삼 환기된 사실이 하나 있네요. 지난 5월 안민석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불법 은닉 재산을 조사해서 환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한 달 후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5개 관련 정부 부처가 해외 은닉 재산 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조사를 하고 있군요.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또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고 시민단체들도 이런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1차적으로 조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더구나 이건 지금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뜻은 자료가 많다는 뜻이죠. 그 자료가 많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국정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외에 가지고 있다는 비자금을 추적했는데 그게 사실은 정치 공작이었다 해가지고 최종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성연 전 대북공작국장 그리고 이와 연관돼 가지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 다 풀려나 있습니다. 이현동 씨는 무죄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도를 해서 이게 진실이 뭐냐를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침 안민석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저희 주장은 잘 됐다. 그럼 김대중, 박정희 가리지 말고 공평하게 해외 비자금 의혹입니다. 의혹 사실이 아닙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또는 주장입니다.에 대해서 국가적 조사를 하자 하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저희 주장인데 우선 차근차근하게 이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 한겨레 신문 지난 2월 1일자 보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아시다시피 친문재인 정권 성향의 보도기관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일부 모든 사안이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그걸 이념적 사안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 소개하는 기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거액의 대북 공작금을 유용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에 선 혐의로 최종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성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3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부장 송경호는 지난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 여원을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횡령이 아니고 유용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가십성 비위를 가십성이라고 했습니다. 비위를 수집하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십성 비위가 여기 앞으로 정집이 될 겁니다. 이게 정말 가십성이냐 아니면 근거가 있는 정보냐.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검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찰 설명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미국 비자금을 추적한다며 담당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북 공작금을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노 전 대통령 비리를 잘 알고 있는 측근을 해외에서 데려오겠다며 필리핀 당국에 뇌물까지 주면서 이른바 측근을 추방 형식으로 국내에 데려온 뒤 소환 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 국정원이 캐내려 했던 풍문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찰 측 조사로는. 자,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기사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3개월 뒤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 5월 23일 제목이 이렇습니다. 단독 DJ 코테이션하고 DJ 비자금 미에 13억 달러 괄호 닫고 최종업 전 국정원 차장 진술. 한겨레 신문은 검찰 쪽 설명을 전하면서 근거가 없다. 가시성이다. 허황된 정보에 10억 원을 썼다. 정치 공작이다. 이런 차원의 설명이었고 문화일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일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최종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검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계좌에 13억여 달러가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일 사정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최근 조사에서 미 본토에 김 전 대통령 친지와 측근 등 명의로 총 13억 5천만 달러, 한화 1조 4,600여 원이 분산 예치되어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구체적 증거가 있다 했어요. 이 정보기관원들은 굉장히 이 정보 판단에 신중합니다. 기자와 다르라요. 구체적 증거가 있다는 것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은 가십성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완전히 다르죠. 물론 문화일보의 보도도 최종업 씨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는 자료를 입수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비자금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대북 자금을 사용한 혐의, 국고 손실 등을 적용해 최 전 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최 전 차장 등은 김 전 대통령의 해외 자산이 미국 동부지역은행에 6억여 달러, 서부지역은행에 7억여 달러로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일부가 북한과의 협력 사업에 투자될 예정이었다는 첩보에 따라 국정원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거는 한겨레신문이 보도하듯이 그냥 국정원 존립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공작금 선거시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란 겁니다. 즉 비자금이 있다는 정보가 있고 이 비자금이 북한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책임진 또 국가보안법 수사를 해야 되는 국정원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한 것이다 는 주장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사가 전개됩니다. 당시 국정원 내부망에 이 같은 내용의 전문보고가 거듭 올라오자 최 전 차장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재가를 받은 뒤 수개월간 추적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 전문보고를 증거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해외 정보원을 정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국정원 직원이 수사 과정에서 둘러댄 이야기에 대해 코멘트할 가치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는 것이 문화일보의 기사입니다. 반론을 김홍걸 씨는 난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김홍걸 씨한테 이걸 물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김홍걸 씨한테 물었느냐. 김홍걸 씨가 이 비자금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을 대표하니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론을 이렇게 실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한겨레신문 기사와 문화일보 기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아마 참 재판이 공개 재판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기자들이 취재를 했을 텐데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일보 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문화일보의 이 기사가 다른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메이저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주간조선이 김원성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을 따가지고 직접 증언을 했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당시 신건 국정원장의 지시로 자신이 6개 은행에서 500억씩 3천억 원을 조성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도 이게 주간조선, 조선닷컴을 제외하고는 조선을 보도하지 않고 다른 신문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이런 무슨 이 키워드가 나오면은 우리 한국 언론이 움츠러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의 권력자들이 숨겨놓은 은닉 재산은 단 한 푼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불법 은닉 재산을 조사해서 환수하라는 지시를 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TF팀을 구성했다니까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재판 과정에서 자료가 다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건 여야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일단 환수를 해가지고 정의롭게 우리 국가 재산으로 만들어야죠. 어떻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셈인데 그 판도라의 상자에서 악령이 나올지 천사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감사합니다.